자, 세금 보조금 14번부터 26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XJ 시장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다. 소비자가 XJ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의 10%를, 이제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보통 10%를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역수요로 만들어 놓고 1.1을 곱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문제가 잘 안 풀릴 거야. 왜냐면 소비자가 X제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생산자가 10%를 적게 받도록 해주는 문제로 풀어보자고요. 네. 자, 그래서 뭐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는 역수요에다가 1.1을 곱해서도 한번 풀어봐요. 그럼 답이 안 나올 거야. 예, 그럼 일단 바꿔보자. 역수요를 이렇게 바꿔보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90 마이너스 3 Q가 되나? 이거 제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미안합니다. 예, 천천히 한번 해보자. 정신이 없다. 3분의 5 P 150 마이너스 Q 이렇게 그죠? 그럼 P는 90 마이너스 5분의 3 Q가 될 것이고 싹 지우고요. 예. 공급은 뭐 쉽네요. P는 50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일단 균형을 한번 찾아보자. 0 40 그렇죠? 그럼 이제 이쪽에서 위에서 이제 빼게 되면 이쪽은 얼마가 되냐? 5분의 5니까 5분의 8 Q가 될 것이고, 아하, 거래하는 양은 8, 5, 40, 25가 될 것이다. 그리고 원래의 균형 가격도 한번 그냥 구해보자고요. 예, 25가 되고 20 구하면 25니까 75 당황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다 75를 한번 넣었을 때 25가 나오는지도 한번 보자고요. 3, 2, 6 5, 25 125 25 딱딱 떨어지네요. 그죠? 됐고, 자, 그러면 생산자가 10%를 덜 받아도 되는 거니까, 생산자가 10%를 덜 받아도 되는 거니까 아래쪽에다가 0.9를 곱해자고. 0.9. 그럼 이게 45가 되는 거고, 빼기 10 더하기 10분의 9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 위에서 아래게 뺀 게 0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 그럼 0 45 빼기 10분의 9, 여긴 10분의 6이니까 예, 10분의 15가 되겠죠. 예, 이렇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예, 그럼 어떻게 돼요? 30이 되는 거지. 네,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여기 수요 곡선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되나? 수요 곡선 높이는 이게 수요 곡선 높이 30개가 거래되려면 30 수요 곡선 높이니까 여기가 30 그럼 3분의 5 P 그렇죠? 넘어가면 120이다. 그러면 5, 20, 5, 4, 20 3, 4, 12, 3, 6, 72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제대로 풀렸으면 여기 이제 숫자도 바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런데 30을 여기다가 쏙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이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 높이가 72고 여기가 8이니까 8, 9, 72. 90대 10 딱딱 떨어지죠. 그죠? 예. 그럼 자중 손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80하고 72 사이니까 8 곱하기 그리고 5개가 늘었어. 그리고 나누기 2 하면 20 딱 떨어지죠. 잘하셨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가 X제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동일한 세율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그랬었잖아요. 그죠? 어차피 뭐 똑같은 거야. 경제적 결과는. 조세 수입도 똑같은 거지. 총 잉여는 후생수수로 감소라는 거지.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이라도 거래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라고요.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됐고, 정부는 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X제에 부과하는 물품세를 단위당 10만큼 인하했대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풀어봤었죠, 그죠? 우하향, 우상향. 물품세를 걷고 있다가 물품세를 100만큼 인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후생 손실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풀어볼게요. 그런데 100만큼 인하했을 때 요거의 요 크기와 요 크기가 10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소비자의 부담이 100원만큼 줄어드는 건 아닐 거라고. 100 중에 일부만 줄어들겠죠. 그리고 조세 인하로 인한 XJ 가격은 하락하지만 소비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 소비량은 분명히 늘어야 되겠죠. 이것도 옳지 않고요. 조세 인하로 후생 손실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X제에 부과되는 물품세는 중립세여서 경제 주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죠, 그죠?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거래하는 양이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다 증가합니다. 후생 손실도 감소하고요. 자, 그리고 조세 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일정 부분 이렇게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해요? 증가하잖아요. 생산자 잉여도 증가하고 일부만 생산자에게 귀착, 또 나머지 일부도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정부가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할 때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가장 큰 경우는 역탄력성 원칙.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수요자는 자꾸 공급자에게 떠넘겨야 되니까 탄력적이어야 되겠죠. 탄력성이 클수록. 어느 재화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단위당 5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자, 그러면 일단 균형 찾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려놓고,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비율은 1대 2니까 역탄력성 원칙에 의해서 3분의 2, 3분의 1. 그렇죠? 여기다 곱하기 5를 하는 거지. 누구의 경제적 귀착이 크다? 소비자의 경제적 귀착이 크다. 왜? 탄력성이 작으니까.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균형 소비자경이 5만큼 상승하는 것이 아니죠. 5 중에서 3분의 2만큼 탄력성이 작으니까. 또 생산자는 3분의 1만큼. 왜? 탄력적이니까. 조세 부과 후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는 거죠. 조세 부과 후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 경제적 귀착 아닙니다.
탄력성에 따라서 역탄력성 원칙이 되는 거지. 그러나 법적 부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더라도 경제적 귀착은 동일하다. 4번은 옳은 표현이고, 어떤 나라의 커피 시장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고 하자. 다음 중 이 나라의 정부가 커피에 대한 조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것,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했을 때 커피 거래량과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때 경제적 귀착은 동일하다. 1번은 맞는 표현이고, 종량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아래로 평행하게 이동하는 건 아니죠. 생산자에게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것만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원론 수준에서는 그냥 수요 곡선에 해당하는 것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예. 또 종가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완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 지불 이사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라고 했었죠. 그죠? 예. 종가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 수치 이사가 더 크니까 이렇게 가팔라지게 되는 거죠. 이 3, 4, 5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론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는 거지. 정확하게는 수요 곡선이 아니라 최대 지불 의사, 공급 곡선은 최소 수치 의사. 이렇게 하면 3, 4, 5번은 보다 완벽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그치?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가세를 할 때는 여기에 10%랑 이것의 아래쪽으로 10%는 달라지게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종가세를 소비자에게 또는 공급자에게 부과했을 때 커피 거래량은 동일하지 않다. 100에다가 10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10이 되는 거지. 근데 110에 거꾸로 11%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100에서는 10만큼 올라가지만 110에서 10%는 11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예. 같지 않습니다. 어느 완전 경제 시장에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다. 자, 그런데 일단 역탄력성 원칙. 여기 P 10의 보조금 중에서 5씩 서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간단하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려놓고, 그렇죠? 예. 간단하게 원래의 균형을 찾아보자. 80 마이너스 2p. 아, 원래의 가격은 40이구나. 그러면 거래하는 양은 20이 되겠구나.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으면 탄력성이 동일하므로 공급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45가 되고 소비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35가 된다. 한번 넣어보자. 여기다 45, 25개가 거래되는구나. 35 넣어보자. 25개 거래되는구나. 문제 이제 다 풀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 생산 보조금 지급으로 균형 가격은 10만큼 하락한다. 여기서 보통 말하는 가격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에요. 그냥 5만큼만 떨어지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산자 보조금 지급으로 거래하는 양은 20에서 25, 5단위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10단위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우생은 이 크기만큼 감소하는 겁니다. 예. 생산자 잉여는 정부의 총 보조금 지급액만큼 증가한다.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는 크기는 요 크기만큼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됐죠? 예.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다른 것들은 이 그림을 안 그려도 벌써 다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우상향, 우하향하는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을 이용했으니.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25개가 거래되는구나. 그렇죠? 네, 25개 거래되는구나. 보조금은 개당 10이었다. 요거 바로 풀리는 거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수요 곡선은 그냥 10이라는 높이에서 되고 있어요. 이렇게 10. 근데 과연 이런 문제도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또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어떻게 돼? 아하, 여기가 1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정부가 단위당 2원의 물품세,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니 거래하는 양은 이만큼이다. 다 수요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니 경제적 귀착은 공급자에게만 발생한다. 2원만큼 덜 받게 된다. 따라서 거래하는 양은 8개로 줄어든다. 사실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다들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물품세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생산자에게 부과되든 경제적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동일하다. 소비자 잉여는 완전 탄력적이기 때문에 감소하지는 않지요. 소비자 잉여는 원래 없는 겁니다.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어디 면적? 여기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 더하기 8 높이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18이 되는 것이고 자중손실은 여기죠. 2 곱하기 2 곱하기 나누기 2. 아이고, 이 4번은 맞네. 자중손실. 예. 조세 수입은 8개씩 2씩이니까 16이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각국에서 X제에 대한 수요 곡선과 국내 공급 곡선인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정부가 XJ 최저 가격을 60으로 설정하는 대신, 자, 그럼 일단 문제를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보자.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공급 곡선도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뭐 균형 가격은 50이 되는 거고 거래하는 양도 50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저 가격 하한이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선을 하나 쓱 긋는 거고 여기가 이제 60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X제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단위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예. 정부가 최저 가격 설정 전의 거래량을 유지하고자 할 때,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거래량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기 거래량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요 크기 요 10이잖아. 10. 50이 유지돼야 되고. 그러면 보조금의 총액은 500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단위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준다니까 이렇게 최대 지불이사가 이렇게 되도록 10만큼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거래하는 양은 변화가 없도록 해야 되고. 예. 됐습니다. 500. 각국에서 XJ에 대한 수요 곡선과 국내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다. 소비자에게 1인당 10의 세금이 부과될 때 종량세야, 종량세. 그렇죠? 그럼 보세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대 4니까 역탄력성 5개 중에 4개는 소비자에게 귀차, 5개 중에는 생산자에게 귀차. 그러면서 10의 세금이니까 8,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균형 가격만 찾으면 되겠네. 0은 500 마이너스 5p. 아하, 원래의 균형 가격은 100이었구나. 소비자들은 8만큼 더 내야 되니까 108. 예. 그리고 생산자들은 2만큼 덜 받게 되니까 98. 됐고요.
어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주어져 있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판매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종가세를 부과할 때, 자, 여기서 또 이제 주의해야 돼. 정부가 생산자에게 판매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종가세를 부과한다 그랬어요. 판매 금액이 50%야. 그러면 수요자들에게 팔아가지고 100만큼 팔았다. 그럼 50%를 세금을 내면 50만 남아야 돼. 판매 금액이 120이다. 그러면 60만 남아야 돼요. 그렇지?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한번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수요 곡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공급 곡선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판매 금액이라는 것은 누구지?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이야. 그 중에서 50%를 내고 자신은 50%를 받아야 돼. 이 문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50%를 더 받도록 또 한번 문제 풀어보고 소비자가 50%를 덜 내도록 또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P 30-Q 한번 만들어 보고 P는 Q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정부가 생산자에게 판매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균형을 한번 찾아보자. 이 균형이고 여기 균형이고 그러면 15개가 15에 거래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판매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1.5를 여기다가 한번 곱한 다음에 균형을 찾아볼게요. 두 개가 이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급하게 한번 해보는 거야. 네, 0은 30 마이너스 2.5 Q가 되는 거야. 그럼 Q는 2.5분의 30이니까 25분의 300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4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100이고 위에는 1200이니까 예, 12개가 거래되네. 12개. 문제가 제대로 풀리는지 한번 보자고. 12개. 그럼 12개면 여기 위에 생산자들이 받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야? 개당 12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12개다. 12개. 여기다 12개. 이러면 어떻게 돼? 여기. 예. 이 높이는 18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맞는지 한번 봐보자. 맞는 것이 한번 보자. 그럼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매 금액은 여기. 이 면적이 판매 금액이 되는 거예요. 맞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를 내는 거야. 50%. 예. 50%를 내는 거야. 50%. 판매 금액이 18이면 반을 떼주면 9가 남아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예. 맞지? 그러면 여기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 곱하기 3 여기 6 곱하기 3 2분의 1 맞지? 예. 2분의 1 이렇게 판매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종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9가 되는 게 맞죠? 그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도 또 한번 해보자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PQ가 있는데 소비자에게 0.5를 한번 곱해 볼게요. 여기다 0.5 이런 식으로. 그럼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변화된 것은 15 2분의 1
Q가 되고 이것과 일치하는 데를 찾아보자.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0, 15, 마이너스 2분의 3 Q.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지? 이번엔 10개가 되는 거죠. 10개. 10개. 그럼 여기가 이제 10개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10개. 숫자 바꿔서 10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10.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0 이렇게. 네. 그럼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5개니까 후성수질이 25가 돼야 되지. 25가 되는 게 없습니다. 25가 되는 게 없죠. 네. 따라서 아까 생산자에게 판매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종가세를 부과한다. 그럼 그 50을 어떻게 되는 거야? 소비자에게 또 넘기려고 해서 문제가 풀렸죠.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쓱쓱 해가지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리고 여기는 15개였다. 여기도 15였다. 그럼 P는 30-Q 쓰고 P는 Q 썼는데 여기다 1.5를 곱하고 여기다 1.5를 곱하는 거고 두 개가 일치하는 것은 가상의 선을 이렇게 걷을 때지. 이렇게 걷을 때. 네. 이렇게. 네. 그러면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 0은 30-2.5 Q. 네. 25분의 300. 그래서 제가 그냥 곱하기 4 곱하기 4 이래서 12개. 그러면 가격은 12. 예. 그럼 이거 12만 딱 보고 하는 거예요. 12만. 그렇죠? 그럼 12의 반은 어떻게 되는 거야? 6.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 18.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냐면 요것이 내가 원래 비용으로 만드는 건데 거기에다가 50% 개당 6씩이니까 소비자들에게 그 6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지. 예, 여기가 판매 금액이고 이것이 그것에 해당하는 반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12하고 18만 봅니다. 여기 면적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 높이 차이는 6이 되고 여기 3개 되니까 후성순실은 9가 되는 겁니다. 조금 뭐 늘어지게 풀어봤습니다. 완전 경쟁식에서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이건 뭐 그려야 되나 이렇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판매자가 받는 가격만 떨어지게 되는 거지 구입하는 사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누가 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 생산자가 부담하게 된다. 마지막 문제. 아래의 그래프는 사탕수수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은 올라가니까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 커지게 되는 거야.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은 P1, AB, P3에 니은은 옳은 표현이고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요 면적이죠. P1, A, C가 돼야 되니까 여기 틀렸고 이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의 양은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조금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총액은 전체 면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P3, P2, CB, P3 예, 이렇게. 네. 디귿은 옳은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 보조금 정책의 시행으로 여기 검은색 면적만큼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리을은 옳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